OG가 오늘 촬영의 주인공이에요. 지금까지 만져본 스마트폰 중에서는 진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굉장히 자개장 혹은 반짝이는 그 보통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백 있잖아요. 그런 백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 각도를 조금 바꿔줄 때마다 색이 반짝반짝반짝 변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변해요. 이거 너무 예뻐. 그리고 크기가 얼마나 크냐?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게 갤럭시 S10이거든요. 짜잔. 갤럭시 S10이 6.1인치인데 야, 이렇게 두고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갤럭시 S10 플러스가 6.3가 6.5인치거든요. 근데 갤럭시 S10 5G가 6.7인치니까 순서대로 큰 거죠. 톤이 작고 나는 아담한 사이즈의 스마트폰을 원한다 그러면 갤럭시 S10을 그냥 쓰시는 게 맞고요. 나는 화면이 크고 시원시원한 스마트폰을 원한다 그러면은 S10 5G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점 때문에 5G가 굉장히 끌려요. 보이시나요? 둘 다 아몰레드,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의 품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상도도 실은 같아요. 쿼드 HD 플러스로 같습니다. 다만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 눈으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둘 다 엣지 디스플레이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 측면을 보면 이 측면을 가르는 이 디테일이 있는데 그 디테일한 부품의 그 넓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S10은 옆에서 봤을 때 이 엣지 디스플레이가 눈에 확연히 보이고 실제 사용했을 때도 엣지 디스플레이가 약간 검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5G는 실제 화면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측면의 엣지가 잘 보이지가 않고요. 굉장히 넓게 보여서 약간 엣지 디스플레이라기보다는 플랫 디스플레이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원하고 넓은 화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7인치인데 6.7인치보다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풀스크린 화면에서는 둘 다 시원하고 정말 예쁘고 보기 좋은 화면을 보여주는 거는 둘 다 같고요. 다만 S10 모델은 이제 피놀 디자인, 좌측 이제 상단에 검게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5G 모델은 좀 이렇게 길게 바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눈에 조금 거슬린다는 점, 이런 점이 조금 다르고요. 5G가 그 전에 LTE 모델들, 즉 갤럭시 S10, S10 플러스 그리고 S10e, S10e는 제외해야 되겠죠. LTE 모델들하고 다른 점이 결정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바로 카메라입니다. 5G는 심도, 3D 심도 카메라라는 게 있어서 이게 전면에도 있고요. 이 전면에 이 카메라 중에 하나가 3D 심도 카메라고, 후면에도 이게 3D 심도 카메라거든요. 이 카메라를 활용하면 라이브 동영상을 찍는 동안에도 뒷배경이 흐려진, 뒷배경이 뿌옇게 처리된 그런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테스트해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피사체를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정말 뒤에만 딱 날려주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지원이 되고요. 이제 블러의 단계, 즉 뒷배경 흐림의 단계도 0에서 최대 7단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도 화면을 통해서 뒷배경이 흐리게 찍히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얼굴을 딱 잡아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얼굴에 초점이 맞으면 당장 그 머리카락 있는 데서부터 주변부가 전부 다 이렇게 흐리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옆에 있는 것도 제가 얼굴 옆에만 이렇게 손을 대도 손이 블러 처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손에다 뭘 들고서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손에 들고 있는 것도 흐리게 촬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면 카메라도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을 지원하고 똑같이 실시간으로 이제 블러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배경 흐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촬영할 만한 인물이 없으면 라이브 블러 효과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잘 만들긴 했는데 적용되는 방법이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100% 이게 이 기능을 이제 100% 활용하기는 약간 애매한 점이 있어요. 갤럭시 S10 5G는 배터리도 넉넉한 편입니다. 6.7인치의 이제 큰 크기 덕분에 배터리 용량도 4500mAh로 배터리 갤럭시 S10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넉넉한 편이고요. 그래서 무선 공유 배터리 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갤럭시 S10 시리즈는 배터리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무선으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상단 바를 이렇게 내려서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먼저 켜고요. 그러면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갤럭시 버즈나 혹은 이런 와치, 갤럭시 액티브 와치 같은 경우에 바로 넣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 올려놓으면 얘도 충전돼. 빨간불이 딱 들어오네. 다만 이제 갤럭시 S10 자체의 배터리가 30%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갤럭시 S10을 쓰고 있다 그러면 배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공유기를 켜놓고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의 갤럭시 S10의 배터리가 충전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5G 모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S10, S10 플러스에서 지원을 하는 마이크로 SD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많이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메모리에 영상을 많이 집어넣은 상황에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좋지 않은 소식이죠. 5G 모델은 256GB나 512GB 모델 둘 중에 하나밖에 고를 수가 없고요. 외장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이 실은 결정적입니다. 5G 자체가 아직까지 커버리지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4월 9일인데요. 현재까지 개통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KT, SKT, LG 모두 커버리지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LG 같은 경우에는 커버리지가 워낙에 지금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SK나 KT가 그나마 괜찮은 커버리지를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보다는 서울에 대부분 집중이 돼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5G 커버리지가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SKT나 LG는 그나마도 커버리지 지도도 지원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G가 우리 동네에서 되는지 내가 주로 이동하는 공간에서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LTE가 처음에 도입되던 그 시기를 기억을 해보시면 거의 한 2년에서 3년 동안 LTE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굉장히 짜증이 나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3G 망으로 옮겨갔다가 또 LTE 망으로 연결됐다가 이런 식이었는데 5G 모델도 비슷합니다. 5G 모델도 5G가 됐다가 LTE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뚝뚝 끊긴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5G 모델 개통 모델을 갖고 있지 않아서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5G 모델이 오는 대로 바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로 데이터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차라리 LTE 모델을 그냥 한동안 그대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5G 모델을 괜히 구매를 했다가 스트레스만 엄청나게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갤럭시 S10 5G는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에 그리고 3D 심도 카메라라는 재미난 기능을 추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6.7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에 정말 멋진 동영상과 그리고 게임 활용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4500mAh의 굉장히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서 하루 종일 동영상을 보면서 즐길 수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대신에 내장 메모리밖에 지원하지 않고 외장 마이크로 SD를 지원하지 않는 큰 단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5G라는 그 통신망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